고발뉴스 TV의 메인 DC죠. 뉴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다급한 JTBC가 나경원을 물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대충 아시겠다고요?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시민들이십니다. 촛불 시민들. KBS 시청률 빠밤. 소폭 하락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사실상 단단위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평일은 20% 육박했잖아요. 올 초까지만 해도 기억나시죠? 전체적으로 공중파는 하향세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까지는 KBS라고 하는 공영성의 신뢰도와 채널에 광고가 없잖아. 접근 편의성 때문에 안정적으로 10% 후반을 구가했는데 이제는 이제 평일 9%, 평일 단단위로 곧 떨어질 겁니다. 다시 추세를 보면. 제가 어제 미쉐린 이 가이드 기사 가지고 혼냈잖아요. 무슨 웬만한 무슨 뭐 오디션 프로도 결과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미쉐린 가이드 사기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별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마치 자기네가 단독 취재하니까 이걸 뭐 스스로 흥분해가지고 중요한 사실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변죽만 올리는데 네 꼭지를 하려 했어. 그리고 정작 그러면 이 사기성 이른바 컨설팅 계약을 미슐랭 가이드 측과 맺은 업체는 그럼 뭐냐? 그거부터 까야지 기본적으로. 그래야 뉴스지. 근데 안 까. 다음 KBS 뉴스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24시간을 기다렸어. 무려 국민들이. 대단히 이거 문제가 있다. 국민들 상대로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치열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미쉐린 가이드 결국 어제 제가 야단을 좀 쳤더니 한 꼭지로 줄였어. 근데 되게 길어. 기사가 여기 보세요. 보이나요? 6분 7초. 보통 리포트 하나가 1분 50초, 길어야 2분 30초 이 정도예요. 보통 리포트는 1분 30초, 2분 정도, 약간 요새 길어진 추세인데 2분 정도 해요. 리포트는. 그래야만 기사 논리가 갖춰질 수 있는 문장 10문장에 인터뷰 3개 정도가 들어가요. 리포트 공학적으로. 근데 어제 제가 왜 이거 쓸데없는 거 하면서 4꼭지나 하냐고 좀 혼 좀 내줬더니 한 꼭지로, 여러 꼭지로 하면 혼날까봐 한 꼭지로 6분짜리 리포트를 만들었어.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보진 못하고 다 읽어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3분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네가 취재하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거는 뉴스 공급자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굽이 뭐 팩트 확인이란 과정은 뭐 너저분하지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의미가 있으면 보여줘도 돼. 근데 6분이 넘어가면 그건 보지 말란 뜻이에요. 재미가 있기 때문에 6분을 만들어야지 자기네가 취재한 게 많기 때문에 6분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급자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영화 편집을 4편이나 해봤잖아요. 절대 내가 가진 그림을 생각하면 안 돼. 이 관객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관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깠어. 그랬더니 신라호텔 라이언이랑 광주요 가온이 미쉐린 3스타를 받는 대가로 브로커 컨설팅을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냄새를 풍겼어. 신라호텔 라이언이 미쉐린 3스타를 받은 것은 이부진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근데 이부진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좀 약하잖아. 여하튼 썩 훌륭한 취재 아닌데 애는 썼습니다. 하지만 실패. 자, 톱블록 보겠습니다. 위안부 재판이 갑자기 열렸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번에 열렸던 것은 미쓰비시 등의 징용 갔던 분들이
요구해서 성사된 재판이었죠. 응? 위안부 할머니들 재판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 그런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근데 그동안 뭐 재판하려면은 이게 뭐 송달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근데 일본 정부가 계속 수신을 거부했어. 그래가지고 3년이나 걸렸어. 그래서 원고만 참가한 가운데 피고석을 비우고 재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게 아마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서 우리 법원이 아마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꼭지를 세 꼭지로 키웠는데, 좀 더 고민이 필요했던 편집이 아닌가. 재판이 열렸고, 이 와중에 수요 집회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촉구했다라고 하는 현장 리포트, 그리고 해설 박스로 위안부 재판이 시작됐는데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아주 평이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뉴스는 상상력이에요. 약해요. 자, 그리고 나서 패스트트랙 나경원 검찰 출석한 거, 그리고 요거 단독성인데 보니까 나경원이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잖아요. 보통 이게 피고인이 돼서 피고소인이 돼서 조사 받으러 가면 그냥 가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런 의견서를 내면 더 이렇게 뭐랄까 자기 입장이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젊고 건강한 최입의 의원이 어떻게 감금되겠냐? 감금은 너무 나약한 존재로 최입의 의원을 평가절하하는 거 아니냐? 마치 최순실이 시골 아줌마, 촌스러운 아줌마라고 하는 이미지를 내세우는 거 아니냐? 뭐 같은 변호사인가? 여하튼 간에 아니다. 우리 감금한 거 아니고 빵도 나눠 먹고 마술쇼도 했어. 아, 치졸하다.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은 의견서에 없었대요. 에이구 참. 일촉즉발 중국, 홍콩. 홍콩 큰일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게 이런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파국으로 간다고 그러죠. 파국으로 갑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해요. 홍콩은. 홍콩에서는 이제 20대가 사실은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이 아니라 홍콩 사람인 거죠. 그 친구들은. 그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건 좋은데 저처럼 좀 연배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나이브하지 않나. 어차피 영국이나 미국 쪽에 SOS를 해도 절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개입 못하죠. 3차 세계대전이 만약에 일어나도 좋다라고 하는 강대국들의 인식이 있으면 개입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각오 없이는 개입 못하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홍콩에 무슨 뭐 석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홍콩이 뭐 과거에 한반도가 그랬던 것처럼 전략적 요충지도 아니고, 응? 개입하기 어려워.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이 가기가 정말 어려운 고립된 곳이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그 와중에 이제 미쉐린 가이드로 이렇게 이어졌어. 이게 생뚱맞다는 거야. 이런 편집이. 응? 그렇게 되면은 지금 파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응? 전두환 정도로 뒤로 갖다 붙여야 되는 거지. 응? 그래야 뉴스의 온도가 맞는 거예요. 온도. 뉴스의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정서적인 주파수가, 홍콩에 막 이런 상황을 봤어. 막 불타는 화염병과 어떻게 갈까 저 나라가. 딱 그랬을 때 이어지는 편집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편집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은 빨리 미쉐린 가이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특정이니까. 이상호 선배가 야단쳐가지고 한 꼭지로 줄이긴 했지만 6분짜리를 딱 좀 준비해 놓고 있어. 응? 그렇게 올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응? 감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그러면 골프 치는 전두환. 응? 그리고 이 네 명의 경찰관들이 같이 치고 있었잖아요. 얘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전히 내년에도 2억 원이 배정된다. 이 경찰 호위를 위해서, 경호를 위해서. 음, 그리고 특조위, 세월호 구조 지연 의혹, 수사 의뢰. 네 명의 그 해경청장, 서해청장, 목포청장 등 그 309, 3009함 함장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특수본에서 하겠죠. 약간 뭐 이상한 편집입니다. 여하튼 여하튼 안 되는 뉴스는 전반적으로 좀 뭔가 안 돼요. 음? 이를테면 전두환 경호 문제가 나오면 이거 살릴 수 있거든요.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렇게 올려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이를테면 제가 전두환 전문 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12년 2월의 기사예요. 요맘때 제가 전두환 집을 거의 매주 가면서 취재를 하다 결국은 이제 체포가 됐죠.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 손바닥 TV에서 경호 의경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전두환 집에서 박찬주 공관병이 감쌌던 것처럼 전두환 사저 경계병인데 맨날 파티할 때마다 웨이터를 시켜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피가 끓지 않습니까? 응? 내 아들, 내 조카 동생인데 사저에 대규모 연회장이 있고, 응? 파티가 열리는 날이면 의경들이 그릇과 와인잔을 옮겨야 했대요. 나는 의경이 아니라 웨이터였다면서도 제대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찜찜한 느낌을 열라 지울 수 없다 라면서 저한테 제보가 와서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매주 이런 식으로 손바닥 뉴스 할 때 집 앞에 쳐들어가서 못 들어가게 하면 이렇게 그 앞에다 책상 놓고 방송을 했어요. 요 친구들이 의경들인데 나중에 되게 친해졌어요. 하도 가서. 이 친구들이 제대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보자가 됐습니다. 또 기자들은 계속 가면 돼. 뽕을 뽑으면 감동합니다. 이 의경들이 감동해서 제보를 한 거예요. 이상호 기자의 체포로 불거진, 이게 체포 이후에 쓴 기사구나, 스포츠 경향이. 이상호 기자의 체포로 불거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과잉 경호 문제는 서울시와 국회가 호응하면서 점점 그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제가 체포되고 나서, 과잉 경호가 심하다. 그래서 서울시랑 국회가 후속 작업에 들어가 있었네요. 저는 까먹었는데. 자, 그래서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에 대한 무상 임대를 종료했군요. 저 때문에. 아유, 전두환 나 되게 미워하겠다. 아유. 국회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를 중단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대요. 그랬었구나.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파티 열리면 의경들 웨이터로 부렸다. 한 100개 매체에서 그때 기사를 썼어요. 응? 그런데 이상호 기자는 2004년 당시 자신이 보도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황제경호 받는다 라는 보도도 2004년에 했군요. 15년 전에.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경찰이 연희동 자택 부근 고급 주택 3채를 사용하고 있고 외출 시에도 전두환의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등 여전히 위세를 부리는 모습이었다. 영화 26년에 나온 대목인데 알고 보니까 2004년에 이상호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영화화한 것이었군요. 그랬구나. 네, 그랬다고요.
노무현 정권 때는 이 황제 경호가 이슈화된 적 없나요? 그랬더니 여러 차례 보도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고 수행 및 사저 경비를 위해서 각각 19, 16명의 경호 인력을 두고 있대요. 많이 줄었죠. 저희가 보도한 이후에 많이 줄었습니다. 2억 원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는데, 그리고 인원도 19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는데, 여러분 더 줄입시다. 고발뉴스 전투왕 대통령의 7시간 이어서 전투왕을 통해서 모든 특권적 지위를 시민의 이름으로 빼앗고 전두환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C인데요. 시청률이 5.4%, 0.1%포인트. 살짝 반등했어요. 근데 여하튼 주중 5%대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대단한 시청률입니다. 근데 내용은 별반 새롭지 않았어요. 요 상황에서 사실은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잘 될 때 2배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될 때. 잘 될 때 쉬면 이런 상황이 돼요.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지금 봐주고 계시잖아. 어제 보니까 14,000명이 동시에 유튜브에서 관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MBC가 지금 상황에서 더 잘하면 훨씬 더 탄력이 붙을 수 있어요. 가속이. 근데 오늘 뉴스 한번 보세요. 평이에요. 상상력도 없고 평이하게 스트레이트 뉴스를 나열하고 있어요. 불가역적 합의라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불가역이라고 누구 마음대로 역사의 재판이 이제 시작됐다. 사죄라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다. 이렇게 평이하게 두 꼭지로 마무리를 했어요. 아쉽죠? 뭔가 좀 특정성 기획으로 치고 나가거나 받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꼭지. 임경빈 학생이 맥박이 뛰는데도 구조 헬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경빈이를 내버려둔 채 헬기를 탔던 해경지휘부를 특별수사단의 특조위에서 수사 의뢰했다는 내용이고, 경비정이 올 거야 라는 목소리, 당시 녹취 오디오 파일에 확보된 야 헬기 태우지 말고 경비정 올 테니까 피항으로 옮겨 라고 하는 함내 방송이 있어요. 그 함내 방송의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다니는 탐사를 했어. 재미는 있어요. 의미도 있고. 근데 확정은 못했어. 부함장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끝이야. 그럼 부함장은 왜 그런 얘기를 했고 누가 시켰나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하튼 목소리 파일을 가지고 그 주인공을 찾아가는 과정은 재밌었으나 좀 아쉽다. 뭔가 이게 뭐 없다. 결정타가. 스트레이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 단신 스트레이트가 쭉 단발로 이어집니다. 홍콩 상황, 불화살 쏘면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MBC 특파원이 현지에 파견이 됐어요. 타사는 거의 안 보냈는데 윤수환 기자, 이 방탄 조끼 3kg짜리 철판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방탄 조끼를 착용하고 현장 상황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민해방군이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다 라고 하는 베트남 특파원의 보도. 뭐 이 이상 달라질 수가 없어요. 전형적이지만 더 좋아질 수 없는 그런 편집입니다. 이 종군 기자 또는 전시 상황을 중계하는 시스템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제일 좋은 거는 기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리포트하는 것도 좋지만 이쪽 지도부 쪽을 좀 인터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시아 윙이라든가 그런 친구들 좀 더 그러면 아마 현장 취재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나경원을 뒤로 배치했네요. 이게 좀 특별하다면 특별하달까? 이게 무슨 뉴스냐면요. 박영선인데 박영선 아니다.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틀지 못하겠는데 박영선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어, 딥 페이크라고 이거를 말투랑 표정을 합성하는 거예요. 딥 러닝을 통해서. 그래서 목소리랑 표정이 똑같아. 2시간 분량의 원본 영상만 있으면 반나절이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2시간 방송한 파일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입력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야. 골 때리죠? 그런 보도인데 이 보도를 왜 하지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뭐냐면 딥 페이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합성 기술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누가 만약에 사칭을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게 있었대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닌데 이 딥페이크로 해서 트럼프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만든 거야. 오바마의 표정과 말투, 음성 똑같이. 이거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시대에 정말 대단히 위험한 징조인데요. 이게 문제는 법은 이제 속속 만들어지고 있대요. 이걸 규제하는. 근데 방법이 없어. 음,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되겠어요. 이를테면 막 김정은이 갑자기 탁 나와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음성으로 표정으로 우리는 미국에 뭐 핵폭탄을 날리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면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시급하게 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SBS 4.8% 살짝 반등했는데 평상시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시청률이고 MBC보다도 처지고 있죠. 계속. SBS도 나열식이에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 사고 하나 둘 두 꼭지 남호 경원시 소환기사 하나 두 꼭지에다가 소환이니까 소환으로 조국 소환 지금 오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교수 끝났나요? 8시간 8시간 만에 조사를 받고 나왔네요. 지금 보면은 공소장에는 조국 교수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죠? 정경심 여사 공소장에는 보통 이제 숨기거든요. 조국을 부르려면 보통 숨기죠. 뭐 준비해 올까봐. 근데 사실은 숨기고 자시고 뭐 할 게 없는 게 정경심 교수가 뭐 이를테면 표창장 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에는 성명미상의 공모자가 있었다고 하면 공모자가 없어. 그러니까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교수 관련성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아. 그런가 하면은 무슨 뭐 투자 부분? 그거는 뭐 차명으로 했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어떻게 벌었나 돈을? 오히려 쪽박됐잖아. 피해를 당한 거잖아. 뭐 이래서 실제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뭔가 엮을 게 거의 없어 보여요. 8시간 만에 나왔다니까 더구나 그런 것 같은데 아마 클리어되는 과정으로 전개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연합 사령관도 지소미아 분담금 인상 압박. 지금 외국에서 막 코쟁이들이 막 엄청 대거 들어오고 있어요. 한미연합사령관, 뭐 주한미 8군 전 사령관, 전 한미연합사 뭐 이래서 계속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 쪽
로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이 돼가지고 제가 어젯밤 밤새도록 한미연합사령관, 8군 사령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뒷조사 아닙니다. 저 뭐 조사 능력도 없고 밤새도록 검색해가지고 잠시 뒤에 뉴스 인사이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뉴스 인사에서 자세하게 고발해드립니다. 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 없고요. 마지막으로 JTBC가 손석희 옹이 나왔는데도 시청률이 반등 안 돼요. 반토막 났어요. 옛날 잘 나갈 때 비하면 뭐 세 토막 났죠.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다급한 나머지 JTBC가 나경원을 물었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다급하니까 뭘 하면은 돌아선 시청자가 돌아올까. 우리는 알죠. 홍석현을 삼성 이재용을 제대로 취재해서 치면 저는 진정성으로 상당 부분 시청자의 신뢰를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 못하잖아. 그래서 물었어. 누구를? 나경원을. 나경원 팩트 고발 201일 만에 조사를 받았다. 들어가면서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햇소리를 하고 들어갔다. 홍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201일이면은 거의 7달 만에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검찰을 조져야지. 검찰 조지는 거는 부담스러워 왠지. 그래서 나경원을 조집니다. 자, 팩트 수사 이후에 한 10여 명 일단은 검찰이 선별하고 있는 의원들 경우에는 출마를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각각 속내를 살펴봤다. 2꼭지 털고 3꼭지 들어갑니다. 3꼭지. 우리 시민사회가 오래전부터 문제제기했던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그리고 KBS 추적팀에서 보도하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서민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연락 4차례나 고발하고 결국 54일 만에 가까스로 지난 주말 고소인 조사를 처음으로 받았던 그 눈물에 통한에 비분 관계할 만한 나경원의 각종 의혹 종합 선물 세트 기억하시죠? 조국 일가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명백한 죄송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의 고소 고발로 발족이 촉발이 됐죠. 자, 3꼭지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야. 아는 내용. 근데 살짝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이 나경원이 올림픽 대행사로 그냥 올림픽이 아니라 따님이 그 발달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을 2년마다 개최하는데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때 딸 면접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잖아. 이를테면 다른 애들은 그냥 뭐 드럼을 치면 드럼 치는데 당시 심사위원장이 이병우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교수였어. 기타 치는 양반. 근데 웬일인지 웬일인지 나경원 씨 따님한테는 너무나 관대한 거야. MR을 틀겠다고 그랬대. MR 반주 테이프를 딱 틀고 쿵쿵 딱 하면 훨씬 더 치기가 쉽겠죠. 심지어 MR이 준비가 안 돼 갖고 10분이나 기다려줬대. 그러니까 그 면접 과정이 10분이나 지체된 거야. 다른 학생들 같으면 10분을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 심사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 이병우 교수 이제 전 교수가 됐나 봐요. 이병우 씨가 이 스페셜 올림픽의 예술 감독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병우를 예술 감독으로 이노션이라고 하는 홍보 대행 업체가 선임을 했어. 그래서 그 이노션으로 몰아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노션. 또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노션의 담당자가 나경원이 과거 MB 캠프에서 홍보 일할 때 실무 책임자였대. 뭐 이런 연줄로 계속 이어졌나 봐요. 그렇게 해서 세 꼭지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기사라는 게 중요한 것은 이 속도예요, 속도. 시점. 정말 필요할 때. 이를테면 조국 검찰 기레기 파동 당시에 이런 보도를 치고 나갔으면 얼마나 이뻐했겠어, 국민들이. 아, 역시 이 검찰이 주는 대로 낼름낼름 받아먹지 아니하고 자체적인 기사로 이렇게 승부하는구나. 때는 늦으리.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뉴스 비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가장 주요 이벤트 뉴스인사에서는 주한 미군 사령관의 이름에 속아 넘어가는 기레기들과 흔들리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제가 간밤에 집중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